오늘 토요 랭킹쇼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토요 랭킹쇼. 오늘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총공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주째 대장동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전국 곳곳을 돌면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등을 비판하는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은 이미 전 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되었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전국 순회 일정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요. 경남, 경북, 충남 등 호남은 제외하고 전국 11곳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경기 지역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앞서서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법무부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기도 했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일단 이번 전국 순회를 하면서 민심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심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민심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될 의무는 있지만 호응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은 공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항소 포기가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 분들은 이게 마치 합리적이다, 잘된 판결이다. 그리고 뭐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는 돈이 생각보다 적은 것이다. 이런 식의 국민 정서와 좀 동떨어진 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평이 나오게 되면 그럼 환수를 위한 입법 움직임은 아예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수에 대한 토론 내지 여러 가지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환수를 위해서 어떤 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지 정치권의 실제 움직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론이건 아니면 순회 국민께 호소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잘못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국회가 그런 어떤 움직임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라서 실제 여기서 만약에 국민께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의사를 주시면 그러면 그 보완 입법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환수법을 발의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수법 통과를 위해서 제 정치 세력이 모여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시시비비만 가린다고 끝날 문제는 아닌 거죠. 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 바로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일 겁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에게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조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 말고 장동혁 대표가 하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마침내 성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SNS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 전 위원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수락을 한 겁니다.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토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조 전 위원장도 곧장 SNS에 글을 올려서 전당대회 끝난 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부터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까 조국 전 위원장과의 토론 좀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 순회를 하면서 아마도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좀 끌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뭐 좀 더 정치권 이슈에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조국 전 대표에게 지금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게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랑 두 분이 토론을 한 해 만에라고 자꾸 왈가왈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서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나서냐라고 제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에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지도부에 누군가 나서야 된다. 그럼 장동혁 대표가 그럼 내가 나서겠다. 왜냐면은 조국 대표가 그 장동혁 대표라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덥석 잡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무가
감사를 진행해서 사실상 뭐 축출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권 이슈에서 좀 사라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 대장동 이슈의 중심에 계속 서 있게 되면 그게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나서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 대장동 이슈에서 좀 비껴나가도록 하는 전 그 목적을 갖고 받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의 복귀를 좀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좀 추진했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또 오랫동안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실상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완전히 당사자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토론을 제의했었던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 이런 사람들도 역시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거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전국 순회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행보를 보면은 당에서 검찰 앞에서 시위를 할 때 그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오후에 본인 친한계 분들과 다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뭉쳐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약간 힘을 빼는 듯한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대표로서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응하고 그리고 전국 순회에 대해서도 탄력을 넣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역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어서 본인도 역시 토론자로서 스스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앞서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요. 한동훈 전 대표의 거듭된 토론 제안에는 거절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죠.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어디든 토론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쇼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씨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그분 도망가잖아요. 자꾸 뭐 대리시용 하더니 대리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법무부 장관분들한테 다 토론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토론 장동혁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 이제 국민의힘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선 토론보다는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거다라면서 거절 의사를 밝힌 건데요. 대신 이번에 장동혁 대표와는 전당대회 끝나고 하자면서 토론에 응한 겁니다. 최 교수님,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위원장이 지금 한 전 대표는 거절하고 장동혁 대표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아무 직책이 없잖아요. 전 대표고 전 법무부 장관이지 현재는 그냥 일반인이십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저분을 대상으로 토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원외 인사여서 그렇다? 그렇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격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전 비대위원장인데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대표되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대 대표를 하는 거죠, 정당에. 그건 어느 정도 말이 맞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대표,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의 대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토론하는 거면 누가 봐도 뭐 대표 대 대표를 하니까 정당에. 이건 의미가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의 존재감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영향력, 장악력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자꾸 이제 잊혀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다시 좀 살려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좀 활동 영역, 정치적 활동 영역을 넓혀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조국 지금 전 위원장과 만약에 성사가 되면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어떤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격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와 대표가 두 사람이 토론을 하면 의미가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현재로서는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저분을 괜히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은 조국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괜히 정치적으로 입지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아마 장동혁 대표와의 토론을 더 선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인데요. 장동혁 대표와 조국 전 비대위원장 모두 정청래 대표와의 토론을 원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정청래 대표가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끼리의 토론은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옳고 그름은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설득되고 의사가 모여진다 그러면 앞으로 발의하게 될 환수 관련 법령이라든지 뭔가 후속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포기된 추징금을 가져다가 공익에 환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다. 그렇다면 각 당의 대표가 입법권이 있는 대표들이 모여서 각자 서로 간의 설득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입법으로 가거나 또 다른 실효적인 환수 조치로 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토론인 것이지 이거 무슨 학자들끼리의 토론도 아니고요. 정치권이라는 것은 실무 기구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구에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이 모아지면 실효적인 조치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대표가 참여해야 조치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당 대표급이 참여하는 토론이 맞는 것이고 제1당인 정청래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여기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당의 대표신데 집권당의 조치에 대해서 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국민께 토론을 통해서 본인이 설득할 의무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정해지는 대로 입법 조치 등과 실효적 조치로 같이 함께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저는 의무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정청래 대표의 토론 참여는 의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3자 토론 형식이 되면 사실 2대1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의무는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이 의무 참석인 거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끼리,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을 해서 불거진 내용들이 결국 토론까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해서 굳이 참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이거를 두고 싸웠던 이유는 각각의 목적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내에서 자꾸 자기를 쫓아내려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발언도 나에 대한 지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라는 목적으로 사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제 사면된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3당으로서의 이런 존재감이 좀 부각되는 거를 목적으로 이런 전면에 섰던 건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토론에 나서는 게 한동훈 대표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덥석 잡은 건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가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부각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저는 이미 이 토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있는 박상수 변호사랑 저희 당에 있는 그 김규현 변호사랑 이미 한 언론에서 토론을 한번 붙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거기 나올 게 전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이상의 아마 정치적 그 논쟁으로 이어질 그 토론이기 때문에 굳이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쭉 끌어가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이 토론에 저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당내 상황에 있어서 명청 갈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다른 당의 당대표들은 토론을 한다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명계에 대해서는 쳐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더 증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룰을 바꾸면서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의 그 투표 비율에 대해서 1대1로 바꾸는 것들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대표주자로서 본인의 입지도 공고히 해야 되고 그리고 친명계도 끌어안아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세 명이 같이 하는 것이 곧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좀 더 봐야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만약 토론이 성사가 된다면 승패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승패라기보다는 여기에 있어서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이 있었던 것인가 이것이 수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든지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이미 사직을 했습니다만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외압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사실 궁금하신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추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 입장은 굉장히 좀 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7,800억이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한 1,128억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1심에서 나왔던 480억 이외에 추진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입장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있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고 조국 대표도 이제 곧 대표가 되겠지만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법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것이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국도 돌고 토론도 응하겠다라고 하는 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입니다. 조국 전 위원장입니다. 이 방금 주제에서 만나봤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부터 최근에 이 론스타 승소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대여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죠. 오늘 조국 전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디든 토론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쇼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씨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분 도망가잖아요. 자꾸 뭐 대리시험 하더니 대리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법무부 장관분들한테 다 토론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토론 장동혁 대표가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 이제 국민의힘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아예 카메라 앞에서 이제 공개 토론을 거부하면서 이런 이유를 댔어요. 조국 위원장이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본인은 장동혁 대표하고 하면 토론을 하겠다는데요. 뭐 조국 대표가 뭐 한 대표 공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토론 제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 판결과 관련돼서 마치 뭔가 한 전 대표가 모르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그럼 좋다. 한번 토론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토론을 못 하실까요? 자, 이 조국 대표는 서울대 법학과 거기에 이 형법 교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형법 전공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 관련돼서? 그러면 본인이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률적 상식이 충분히 많으신 분인데 왜 한 전 대표하고는 토론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만 토론하겠다? 글쎄, 뭔가 좀 피하는 듯한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토론하면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 위상이나 관심도가 확 또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들 관심도 많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 조국 대 한동훈은 그럼요. 꽤 빅매치니까 본인으로서도 뭐 나쁠 거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특히 뭐 탑10에 나와서 하시면 뭐 시청률 폭발할 텐데 뭐 자리 다 마련돼 있거든요. 나와서 하시면 될 텐데 뭐 때문에 자꾸 장동혁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물론 항소 포기 논란 입 뻥끗했어요, 장동혁 대표. 항소 포기 아니라 이제 토론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조국 대표한테 토론하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왜 이야기 안 한 사람한테는 자꾸 토론하자 그러고 토론하자는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자 그러고 글쎄 뭔가 좀 더 뭔가 자신감 없는 듯한 걸로 비춰지니까 괜히 그런 거 비춰질 필요 없잖아요.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 다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떳떳하게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죠. 바로 SNS에 도망은 가야겠고 멋있는 척은 하고 싶고 조국 씨 안쓰럽다 이렇게 바로 SNS에 올렸습니다. 조국 전 원장은 공천 걱정이나 하라면서 나는 장동혁 대표 한다고 했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장현주 변호사님. 이 공개 토론 하자는 얘기했을 때 이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 다 이런 얘기했고 박범계 의원 얘기 이렇게 했죠. 지금 약간 추미애 전 장관, 뭐 정성호 현 장관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거절의 이유가 각각이에요. 조국 전 위원장은 난 장동혁 대표랑 할 거야. 혹은 박범계 의원은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하겠다고. 근데 토론을 덥석 한동훈 전 대표 하자고 했더니 암호 같은 숫자 내놓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각의 이유가 다르네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각각의 저마다의 뭐 사정은 있을 것 같고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또 민주당 내에서 특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토론 제안을 받아서 굳이 토론을 할 만한 지금 뭐 상대적으로 이유는 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고 뭐 박범계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뭐 저런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장동혁 대표와 토론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저는 꼬집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쩌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더 아픈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꼬집으면서 저는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공천이 되었던 아니면 그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잦아들게 하고 본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위원장이 공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도 야도 아닌 저로서는 참 괜찮은 볼거리였을 텐데 아쉽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토론을 거절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얘기를 조국 전 위원장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위원장의 토론 제안을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받을 겨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재선 의원들, 뭐 삼선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당내에 이 기반 문제 혹은 중도 확장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떤 말씀 좀 나누실까요, 선생님? 좋은 말씀. 오늘 어떤 말씀 좀 나누시고 싶으세요? 많이 들을게요. 그래서 어떤 말씀 좀 나누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좀 어떤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잠깐만요. 여러 좋은 말씀들 주셨습니다.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슷한 분위기셨는지 비슷한 류의 말씀들 좀 하셨는지. 당을 위해서 여러 좋은 말씀들 주셨어요. 오늘 오후에 재선 의원분들도 같이 만나자고 갔다고 하셨던데.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따가 그 선거 나고 또 하시죠. 뭐 화면만 봐서 재선 의원들의 면담 요청, 당시 그 면담 분위기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저희가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이 오갔는데 서로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화기애애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부장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이 여론조사는 특정해서 중도말을 한번 주목을 해봤어요. 중도층을 향해서. 여당 후보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수 당선될 거냐? 6%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반대로 똑같이 6%포인트 떨어졌어요. 중요한 건 각자의 지지 기반보다도 중도층의 어느 정도 여야열 갈라지는 게 중요할 텐데 이게 장동혁 대표에게는 위기는 위기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점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근접했을 때가 10월 셋째 주입니다. 그런데 10월 셋째 주 저 조사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여야가 양극단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판자 역할,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탄핵의 강을 건너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외연 확장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윤 어게인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다시 계엄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탄핵의 강을 거슬러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중도층의 여론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이 여당 후보 당선과 야당 후보 당선이 크게 엇갈린 그러니까 단 정치적 사건이라고 한다라면 장동혁 신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이 중도층에게 나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여당 후보 지지는 올라가고 야당 후보 지지는 중도층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선호 행정관께도 이 여론조사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부장 말씀처럼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그 윤 전 대통령 면회도 있었고 뭐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뭐 우클릭 행보들이 있었다면 반면에 사실 한 달 사이에 제 기억이 맞다면 여권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뭐 항소 포기 논란도 여당에게만은 악재라면 악재고 최근에 이른바 뭐 명청 갈등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 민주당의 속내가 누군가가 봤을 때 우리는 장동혁 대표를 신경 쓰기보다
오세훈 시장이나 뭐 한동훈 전 대표만 겨냥하면 된다. 이런 판단이 진짜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는 거예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장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뭐 검찰개혁 아니면 사법부 논란 나왔을 때도 뭐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제하자. 그리고 대통령 순방 가 있을 때는 또 이런 뭐 강한 이런 주장 같은 것들도 제 말은 이제 민주당 내부 뭐 결속과 뭐 교통 정리보다 상대가 이제 내가 공격할 사람이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그 성향이 지금 더 우클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도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중도층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냐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내부 스텝, 자기 정치 스텝이 약간 꼬인 상황이잖아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뭐 여의도에 있는 모든 정당 대표들이 뭐 반대파들이 뭐 물러나라 흔들 때 이렇게 뭐 당대표직에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지면은 무조건 당대표직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에 따라서 본인의 임기가 중단되느냐 아니면 임기를 더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 정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지금 뭐 나는 황교안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보면은 중도 확장이라는 거 우리가 황교안이다. 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중도 확장과는 약간 먼 행보를 하고 있고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와 약간은 뭐 적대적인 관계인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유리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동혁 대표는 또 반면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약간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장동혁이죠. 우리가 황교안이고 그죠?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주말부터 그 국민의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최근에 이제 항소포기 논란 때도 뭐 대검찰청도 가고 청담동에 있는 남욱 변호사 빌딩도 가고 현장 하면서 아예 이재명 대통령 재판직에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투쟁 방식을 보면 굉장히 힘을 빼는 투쟁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해봤지 않습니까? 했는데 효과 없어요. 자, 지금 저렇게 지지율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전국을 돈다고 하는데 이거 뻔합니다. 또 이제 지역구 당협에서 다 또 사람들 동원해야 돼요. 그럼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과연 여기에 지금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근데 어떤 투쟁이든지 투쟁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전에 드루킹 특검할 때 바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했던 투쟁이죠.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옛날에 할 때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뭐 40일인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내고 뭐 하면서 이제 이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는 건데 당시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단식을 하면서 결국은 투쟁의 어떤 이 에너지를 끌어모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특검이라는 건 성취물을 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뭘 성취하겠다는데 목표가 지금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검도 아닌 것 같고 국정조사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뭘 이재명 대통령 탄핵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권 나가라? 그거야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투쟁의 어떤 내용과 목표점 거기에 걸맞는 투쟁 방식 매일 저렇게 나가서 자기들끼리만 플랜카드 들면 솔직히 이제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죄송한데 저게 그렇게 효과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 사람처럼 장 대표 단식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거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뭐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 토론 관련 이슈 오늘 4위였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조금씩 속도를 더 내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내용들 터져나오는 이런 재판 과정들이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 내부에도 꽤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바로 장애인 비하 논란의 당사자 박민영 대변인을 김예지 의원이 같은 당 대변인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오늘 김예지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받은 바 없습니다. 후배 의원으로서는 부디 그것이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당황하심이 드러나서 이렇게 경황이 없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였으면 하는 저의 바람, 간절한 바람입니다. 같이 일하는, 원내에서 함께 일하는 일원으로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인재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 김예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또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게 있어요. 최수영 평론가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장도혁 대표의 박민영 대변인 엄중 경고, 이해 어려운 조치다. 송원석 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당내 자그마한 일이다라고 했던 거에선 당황해서 나온 말이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당사자에게 사과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예지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한마디로 표현한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당 지도부의 의견이라든가 조치보다도 당사자의 의견 표명입니다. 이 발언의 맥락은 이러이러했고 이런 의도였고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전혀 이건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다만 이 부분은 나의 실체이고 불찰이고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었어야죠. 저걸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 좀 있었다는 식의 그런 정도의 얘기라면은 김예지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 나아가서 이건 김예지 의원 개인을 떠나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는 발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대한정당, 수권정당을 꿈꾸는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구 전략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치를 통해서 마음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줘. 이거는 표의 전략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권했을 때 정책을 이렇게 펼치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라서 저는 김예지 의원이 지금 소송 걸겠다 얘기를 했지만 빠르게 박민영 대변인이 사과를 하고 이 진화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지금 엄중 경고를 했다지만 지도부의 이 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그렇게 매듭지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빠르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에도 사과는 전혀 빠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애초에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김예지 의원 관련 얘기를 했던 장애인 관련 논란, 대표성 논란을 하면서 단초가 됐던 게 어떻게 비례대표 2번 했냐는 건데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 신동욱 의원인가요?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다 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비례대표를 2번 했냐 이런 취지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시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건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가 2번 됐다,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 부분은 당내에서 나름대로 논란이 있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과 사실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했던 사실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은 별개로 보고 사실 엄중하게 저는 좀 비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김예지 의원이 한 것처럼 당이 좋은 방향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이 얘기가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좀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말로 부적절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앞서 최수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진정성 있게 일단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이 부분을 마치 당내에서 비례대표 2번 한 것 이것과 연결지어서 사실상 발언의 어떤 문제성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오히려 저는 국민들께 공분만 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민영 대변인을 비교적 감싸고 있고 글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항소 포기 논란이나 론스타 승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이 공격 포인트들 많은데 지금 오히려 되레 야권은 더 갈라서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항소 포기 논란이나 론스타 승소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견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친한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당원 게시판에 그럴 수 문제가 있다면 난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당에서 판단을 해주라라고 오히려 본인이 나서는 게 맞죠. 공개 토론을 한다라고 해도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토론을 해야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되었던 간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최근에는 글쎄요.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얘기는 비교적 침묵하거나 무시 전략이었다면 조금씩 더 목소리를 키우는 것 같은데 송영은 대변인, 송영은 변호사님, 아예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장동 토론을 나서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런 취지의 말도 하더라고요. 자격이 충분히 있죠. 왜 없습니까? 대한민국 69대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올바르게 절제되게 행사해야 되는 것만큼 법무부의 임무로서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에서 논쟁하고 또 토론하자고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는 71대 법무부 장관이 현 정성호 장관뿐만 아니라 66대 조국 전 장관, 67대 추미애 전 장관, 68대 박범계 전 장관이 모두 참전했습니다. 몇 대 다 외우신 거예요? 그 정도는 원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9대 한동훈 전 장관이 그러면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 4명 다 동시에 와도 좋다. 1대4로 토론해도 좋다라고까지 했는데도 결국 모두 다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득할 수 없는 불법적인 항소포기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주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게 명분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토론 제안할 자격이 있었다고 보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본인이 역량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토론 수락을 얻어낼 수 있다면 본인 별도로 토론하시면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글쎄요. 지금 대여 투쟁에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당내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전선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이른바 일부 진영은 도로 친윤당 되는 거 아니냐, 윤어게인 이런 민심과는 괴리가 되면 안 된다는 입장과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이나 빨리 해결하고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여전히 내부 총질하고 있는 거냐라는 전선은 이제 공고해지고 있는데 김일욱 대변인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전선도 있는데 나경원 의원인가요? 이제 국회에서 일부 강경보수 유튜버들을 다 모아놓고 일종의 포럼 형식의 뭘 진행하겠다. 이게 좀 당내에서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관 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빌리는 걸 이제 나경원 의원이 주최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라고 해서 뭐 그 소위 보수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의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이 뭐 장동혁 그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뭐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강훈 목사까지도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동조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를 기획한지 모르겠는데 국회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작년 올해 초니까 지금 김민전 의원이 백골당까지 국회 브리핑룸에 그 초청해가지고 기자회견장을 열어줬는데 어떻게 국회를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그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비상계엄을 존중하겠다고 하고 계몽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당장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총연합회를 하시건 뭘 하시건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왜 하필 국회여야 하고 그것을 왜 나경원 의원이 대관 신청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우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민주당의 얘기고 뭐 이제 극우라는 표현을 그 본인들이 그렇게 지칭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저희도 좀 비교적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을 할 테고요. 다만 이거를 뭐 본인들의 목소리는 다 존중하되 국회 대관까지 해서 제1야당 대표까지 참석할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